좀 주제 좀 바꿔볼까요? 내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소집을 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8일에는 또 이제 전국 법관 회의도 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의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 이유, 그 의제가 지금 민주당이 강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죄 신설, 그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자, 법원장 회의나 법관 회의 여기에서 결국엔 이 사법 시스템을 아주 그냥 망가뜨리는 그렇죠. 민주당식 사법개혁,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더 이상 사법 계약을 못 막겠다. 예. 못 봐주겠다. 어허. 사법 계약을 못 봐주겠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방금 물을 마셨더니 막 안에서 지금 살에 걸려가지고. 네. 예. 어쨌든 사법 계약을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법관들도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일 전국 법관 회의, 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거고 이제 8일에는 법관 회의인데 이게 사실 법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체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회 폭거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뭐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같은 거죠. 이런 방법 아니면 어떻게 지금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을 사법부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이제 행정부라 또는 입법부라 하더라도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삼권 분립, 법치주의 원칙, 헌정 질서 이것을 유린하고 짓밟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내일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재판 재개 이런 메시지 내지는 않겠죠. 않을 거고 내일 이제 공동 성명 같은 걸 아마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장 그렇죠. 법원장 전체에서 공동 성명 내면서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와 87년 헌법 체계인데 그거를 역행시키는 퇴행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점잖게 일단 단결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8일 날 이제 전국 법관회가 열리면 거기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일방 추진하면서 밀어붙인다. 그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앞당기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는데 어쨌든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그 어떤 메시지를 법관 회의에서 후배 법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분명히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또 격렬하게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자, 법관들까지 뜻이 모아진다면 그건 사법부 전체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어저께 이재명 만나가지고 아주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행동해달라.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국민의 뜻과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라고 경고를 날린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천대엽 대법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인데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 이거 위헌이지 않냐. 내란 재판부의 법관들을 왜 대법원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왜 임명하냐. 삼권 분립이 파괴될 수 있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에 그 화면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했던 말 저거 잘 보세요. 신중하게 행동하라. 생각나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니까 신중하게 하라니까 갑자기 정성호의 신중히 하라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하게 하라니까 신중히 하라니까 신중히 하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판을 엎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판 재개죠. 야, 신중히 그런 의미가 그렇죠. 되는군요. 신중하라. 그런 의미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따와서 쓰지 않았을까. 물론 속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러는데 아마 속으로는 데스노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름을 몇 번 여러 번 적어놨겠죠. 그러면서 동그라미를 아주 여러 번 그으면서 너는 이제 조만간 보자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데스노트에 아주 별을 100개 정도 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글부글 했겠죠. 자,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원래 문재인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친민주당 성향의 저는 내각에 있으신 분도 공개적으로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굉장히 반대한다. 예. 왜냐?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에 이제 그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입법부가 사실상 사건을 배당한 거고 또 입법부가 또 사실상 법관을 또 지명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이 되게 되면은 삼권 분립 원칙이 다 깨지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헌법에 보면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겨냥해 가지고 법원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너무 잘하는 거죠, 법행정처장. 그래서 자기가 만 민간이라면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법원 행정처의 수장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법관 출신으로서 이것을 정확하게 법의 원칙을 말해주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주 심각하게 뼈저리게 고민했을 거예요. 예, 본인도 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이고 친민주당 인사로 분류된 사람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가 본인도 껄끄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법리에 입각한 입장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삼권 분립 사라진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댓글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신중?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재명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렇죠. 신중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얘기할 것 같다. 예, 그런 댓글들 아주 좋습니다. 이 대담의 분위기를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자, 이런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내란 전단 재판부 및 법 왜곡죄 신설의 위헌성을 알려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긴급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주 강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취재기자 현장에 보내가지고 좀 찍어왔는데 그거 잠깐 보시고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이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 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이 특별재판부는 단 한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그리고 사법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합니다. 헌법제 제10조 1항에 따르면 특별법원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군사법원만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 특별재판부는 101조 1항이 이렇게 됩니다. 101조는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법부에는 재판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권 행사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사법행정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사법행정권의 핵심에는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건 대강 그리고 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차진아 이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은 이건 헌법 위반이다. 헌법 101조 위반하고 있는 거다. 내란 재판부 이건 위반이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하고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재명 정부는 이 특별재판부를 자신들의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계속 반복해서 악용할 거다. 그렇죠.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 사안이 이제 한번 이제 처음이 어렵지, 처음만 이제 고개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소시 수월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국민의힘 관련된 야당 관련된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수처라든가 뭐 공소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법대로 하거나 양심대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특별재판부를 맡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당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때문에 여당이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참여해서 하는 재판부 임명이 아니라 여당만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임명하기 때문에 그 임명된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임명해 주는 사람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요, 여러분 지금 3대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대 특검도 특별검사도 원래 여야 합의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민중기며 뭐 조은석이며 그런 특검들 다 임명해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지경이거든요. 그걸 지금 법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방금 쉽게 말씀 예. 잘하셨는데 특검이 자기를 임명해준 민주당의 예. 뜻에 받들어서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임명해준 민주당의 뜻을 받들어서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방금 나경원 의원이 말씀 잘하셨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게 또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저 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특별재판부 특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부 다 옥고를 치르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에 맡긴다. 뭐 또는 이제 경찰에 맡긴다라고 하면 우리 우파 진영대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왜 우리는 저렇게 야당처럼 그 민주당처럼 지독하게 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투쟁하지 않느냐? 왜 성명하지 않느냐?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자들 또는 이제 우리가 당했던 그럼 것을 민주주의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대갚아주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면 그다음에 또 정권 바뀌었다 칩시다. 그 민주당 또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권 바뀔 때마다 특검과 특별재판부로 인해 가지고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예. 진짜 보복만 이제 악순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뭐냐? 피해는 국면 보는 거예요. 민생, 경제, 외교, 국방, 안보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활개치냐? 중국인들이 들어서 활개를 치겠죠. 우리나라 정보 빼가고 우리 국민들 개인정보 빼가고 그리고 그걸 범죄하고 문화 그 유적지 가지고 대소변 보고 금은방 털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죠. 야, 그러겠네요, 진짜. 중국인들이 그렇게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중국인이시죠? 그러면 일단 특별검사 쪽으로 가시고요. 자, 중국인이시죠? 자, 특별재판부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제 이런 짓을 지금 하겠다는 게 민주당이다,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77년 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그 재헌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대노를 하실 것 같다는 진짜 경노를 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정말 해봅니다. 땅에서 통곡하고 계실 겁니다. 예.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말 오늘도 쏟아져 나온 이 정치 현안들 뭐 장경태도 말씀드렸고 김남국, 김현지 거기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 쫙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좀 이제 정리가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고생해주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